이제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붕괴들을 이제 말 문제로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근데 말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붕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기 좋은 주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말 문제는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문제가 범위가 넓어요, 기본적으로.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붕괴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좀 낫거든요. 이제 12페이지죠? 12페이지. 12페이지부터 말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최대한 앞에서 배웠던 순서랑 매칭을 하기 쉽게끔 지금 옥차를 구성했는데 12페이지 첫 번째 주제가 자본 일반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은 그 정의하는 거죠. 자본은 무엇입니다. OX 하는 거예요. 그럼 01번부터 보시면 정의예요.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키워드만 딱 보시면 자본, 자산, 부채 이렇게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물론 그 개념이 아니고 액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랑 자본의 액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완전 똑같다는 게 아니고 뭐 맞는 말이죠. 근데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본은 주주의 몫이고 뭐 자산은 채권자의 몫이다 이런 설명이 붙은 것 뿐이죠. 그 부채가 채권자의 몫이라고 붙은 것 뿐이죠. 그 다음은 02번입니다. 이제 이게 또 글자만 보면 잘 안 떠오르니까 제가 표를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02번은 자본은 자본거래랑 손익거래로 분류된다. 위에 표 보시면 아시죠? 두 개로 크게 나누는 거. 자본거래는 투자받은 거, 손익거래는 번 거. 그러니까 뭐 자본거래랑 손익거래 정도로 나눠서 표시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118엔. 엄청 간단하게 냈네요. 그러면 02번은 자본을 크게 두 개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0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03번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한다. 순서가 조금 아쉬운데 그 그룹을 좀 지어볼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세 개 붙어있지가 않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한 칸 띄우고 자본조정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이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또 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결국 2번과 3번은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물어보느냐 5개로 나눠서 물어보느냐 이게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항목 이름만을 물어보는 거예요. 5개 이름 다 아냐고. 근데 우리가 그 주관식은 아니니까 보고 기다 아니다 정도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잉여금 이야기인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뭐 배웠던 내용이죠. 자본잉여금은 투자를 더 받은 거고 액면금액보다 투자를 더 받은 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돈보다 더 벌어낸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05번입니다. 이거는 그 OX 문제로 제가 세팅을 한 건데 거의 O예요. 근데 X는 이렇게 X를 따로 써놨습니다. 05번을 보시면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둘이 바꿔놨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밑에 써놨는데 당연히 자본거래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른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그냥 뭐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4번, 5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4번 문제랑 5번 문제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좀 고칠게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지금 자본잉여금이죠. X를 밑에 안 달아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으로 바꿔야 말이 맞죠?
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면 5가 되니까 자본 거래, 기업 주주 간의 거래가 자본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고 주주는 우리의 주주를 말을 하는 거죠.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은 납입된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이게 이제 좀 그 자본의 원래 정의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면 좀 좋겠는데 한번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납입된 자본에 투자받은 돈에 뭐 이런 말이에요. 납입된 자본은 투자받은 돈. 여기다가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 이게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말이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제 이 그림은 좀 익숙하시죠? 자산부채 자본, 이걸로 돈 벌어서 이익이 자본을 붓는다. 그럼 이때 이 이익이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없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납입된 자본이 이 위쪽 자본을 말해요. 납입된 자본은 투자받은 돈이죠. 여기다가 내가 벌었는데 안 쓴 돈을 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납입된 자본에 이 박스에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이거 획득한 거죠.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 안 쓴 돈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당 안 하고 남은 돈, 그걸 더해주면 자본 합계가 되는 거 맞죠?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납입된 자본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납입된 자본,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 이 두 개인 거죠. 말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받은 돈에 번 돈을 더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문구 그대로 몇 번 나왔어서 넣어놨습니다. 7번은 세무 2급부터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회계 1급에는 낸 적이 없는데 세무 2급엔 이 문구 그대로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08번을 보시면 이번에도 납입된 자본 나왔죠. 납입된 자본. 이거 투자받은 돈에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 뭐 그게 그거죠. 번 돈은 더하세요 하고 그 배당은 빼세요. 사실 8번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죠. 납입된 자본으로 배당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전체 자본에서 배당된 금액은 빼라.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본의 정의 정도가 되고요. 이제 하나씩 그 정확한 주제를 디테일한 주제를 볼게요. 13페이지로 가보시면 일단 그 자본 거래 중에 3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가겠습니다. 좀 바로바로 보기 편하게 적어놓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내는 게 이 자본은 자본 거래랑 손익 거래로 나눠집니다. 이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자본 거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손익 거래는 진짜 번 돈이 이익잉여금, 가짜로 번 게 기타 포괄 손익.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답을 찾기는. 왜냐면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맞히니까. 그 뒷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씩 제가 넣은 거예요. 일부러 각계격파하려고. 왜냐면 이게 보시면 사채 쪽은 제가 문제 자체를 넣었거든요. 한 문제에 사지선다 그렇게 냈었어요. 근데 자본을 보시면 제가 한 줄씩 다 빼놨죠. 그 이유가 자본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문제 단위로 해버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쪼갰어요. 한 개씩 다 쪼개가지고 주제별로 나눠놨습니다.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어마어마하게 눈이 아팠는데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편할 거 생각해서 제가 좀 불편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09번이죠. 자본금은 이제 자본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2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는데 하나씩 본다. 자본금. 얘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하나씩 표시하시면 돼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거는 사실 붕괴 쪽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그 주식 중에 그 삼성전자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있고 삼성전자 우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샀었는데 둘이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가 10,000원 정도 싸요. 차이가 뭐냐면 우선주예요. 우선주는 뭐냐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가서 손을 한 번 들 수 있어요. 그럼 100주 갖고 있으면 100번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많을수록 내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는 난 의결권 필요 없다. 배당금이나 줘. 배당금이나 우선해서 줘. 그래서 제가 이걸 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어차피 삼성전자 주주총회 갈 일도 없고 10,000원 정도 싸니까 근데 배당금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럼 그런 메리트가 있죠.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참고로 그냥 적어두시면 됩니다. 누가 뭐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두 개로 나눠진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몇 주, 있는 주식이 몇 주 이렇게 관리하겠죠. 왜냐면 주주총회는 있는 주식만 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선주 주주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자본금 정의죠. 발행 주식 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 두 개 표시하시면 되죠. 발행 주식 총수 1주당 액면 금액. 두 개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본금을 액면 금액으로 나누면 몇 주를 발행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11번. 이것도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몇 번 나왔더라고요. 11번이.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이거 사채에서도 나왔었죠. 비싸게 파는 거, 싸게 파는 거, 똑같이 파는 거 뭐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뒤쪽이 중요해요.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이거 중요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유가 10번이에요. 무조건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무조건 자본금은 똑같이. 그러니까 3번의 이유가 11번의 이유가 10번이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둘을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숫자는 그냥 작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500원짜리 주식을 400원에 팔았다 해볼게요. 400원에. 그러면 일단 액면 금액이 500원이니까 자본금 500을 늘리잖아요. 그리고 돈은 40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100원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 주식 할인 100을 붙입니다. 이 붕괴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때 자본금은 500 늘었죠. 자본 플러스 500. 얘는 자본 마이너스 100. 그럼 자본은 400이 늘었어요. 왜냐면 돈이 400 들어왔으니까. 맞죠? 자본은 400이 늘었죠. 네, 자본금은요? 500 늘었잖아요. 자본금은 500 늘었어요. 자본은 400 늘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자본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금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본금은 무조건 500이 오르지. 액면 금액이 500이니까. 그러니까 11번의 이유가 10번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은 여기서 자본금을 다시 표시해줘야 돼요. 자본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자본금이 동일하다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난관이 되는 겁니다. 자본은 400이 올랐는데 자본금은 500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건 진짜 헷갈려요.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여기서 자본금 두 개만 표시해 보세요. 12번에 자본금.
그러면 11번이랑 같은 말 하고 있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잘 나온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도 나오죠. 118에도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회사채에서 엄청 강조했던 건데 신주 발행비는 당기손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손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채랑 묶어서 하시면 되는데 사채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생각해 볼게요. 발행 비용. 사채가 있고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행 비용이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든 주식을 발행하든 뭔가를 주고 돈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수료 발행 비용 때문에 돈을 덜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거죠. 그러면 사채는 얘는 사채 할인 발행 비용인가? 사채 할증 이름이 헷갈리네. 뭐 할인 발행 자금,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사채도 비싸게 팔 때가 있잖아요. 할증 발행 자금. 그게 있으면 그걸 깎아 먹겠죠. 할증 발행 자금이 많았는데 수수료만큼 덜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할인 발행 자금만 있으면 할인 발행 자금이 커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비용 처리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500원, 액면 500원짜리 주식을 4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1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원을 덜 받았으니까 할인 발행 자금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채든 주식이든 발행 비용이 나온다? 얘는 답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낼 게 뻔해요. 이렇게 낼 거거든요. 왜냐면 비용 하면 그럴싸한데 이렇게 돼요. 수수료 비용 아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일부러 X 문제를 냈어요. 밑에 보시면 할인 발행 자금으로 인식한다. 주발초가 먼저 있으면 그걸 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용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본금은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증가하는 금액은 똑같다. 그리고 수수료, 발행 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선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두 개밖에 안 되는 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뭐 간단해요. 무조건 액면 금액만큼만 늘어나니까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자본금은 똑같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다음에 14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번엔 자본 잉여금 차례가 됐습니다. 자본금은 표를 안 넣어놨네. 자본금은 간단해서 안 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잉여금인데 얘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개니까. 그래서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3개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룹을 또 따로 하나 좀 해놓으면 그 14페이지 맨 위에 표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 자본잉여금 칸에서 3개 있죠. 3개. 근데 그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따로 하나 표시하시고 그 뒤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을 2개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되는 거죠. 주발초 하나만 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2개 묶어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회사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왜냐면 주식 액면 금액은 보통 싸고 주식 발행을 할 거니까. 근데 자기 주식 처분이랑 감자는 안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2개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기타 자본잉여금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2개 묶은 거에다가 기타 자본잉여금. 왜냐면 이 부분은 모르면 틀리니까요. 뭐 알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냥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은 두 개 묶어서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장부에 아예 없죠, 이 이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만 있는 회사도 많겠죠. 이론상으로 배우니까 우리는 다 배우긴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4번.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건 그냥 세 개가 아닌 거 찾으면 돼요. 4번에 재평가 차익이 있네요. 재평가 차익은 그 참고로 맨 밑에 기타 포괄손익 무게액이 들어있는데 필요 없어요. 재평가익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일단 세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재평가 차익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은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해라. 결국 14번과 15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 세 개를 찾는 문제잖아요.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그래서 15번의 답을 보시면 그 9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따로 뭐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거 15번은 그냥 연습하는 문제예요. 그냥 한번 다른 한번 성격을 찾아보면 그 15번의 맨 왼쪽 위에 자기 주식 있죠. 얘는 자본 조정이죠. 그 위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마이너스 성격이었고요. 당연히 자본잉여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맞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들어있습니다. 그 배당할 때 나왔었죠. 현금 배당할 때. 이익잉여금 소속이고요. 그 법정 적립금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감자 차익. 맞고요.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있죠. 요거는 임의 적립금입니다. 임의 적립금.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름을 그냥 내 맘대로 지은 거예요.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그냥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 적립금이라는 적립금은 없는 거죠, 사실. 다음은 주식 선택권. 얘는 원래 내면 안 되는데 그 주식 선택권은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옆에 그냥 자본 조정 플러스라고 참고로만 적어 놓을게요. 일부러 범위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주식 선택권은 자본 조정 플러스인데 이걸 다 외우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아닌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세 개만 딱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있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OCI인데 이거 오답으로 잘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자본이긴 한데 자본 거래가 아닌 걸로 잘 나옵니다. 이제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맞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씩 다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리는 자본잉여금만 일단은 알면 되죠. 14번, 15번은 같은 문제다 보시면 되고 16번으로 가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개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액면가액을 두 개만 표시할까요? 액면가액 초과금액 액면가액 초과금액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액면보다 더 받았다. 이게 자본잉여금이니까. 그리고 17번입니다. 17번은 처분금액, 장부금액.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자기 주식을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 이 말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맞고 자본잉여금이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적어두신다면 장부금액 있잖아요. 장부금액. 여기다가 취득금액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유는 자기 주식은 평가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의외로 자기 주식을 평가를 안 한다는 문구는 없더라고요. 뭐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는데. 그 다음은 18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8번. 18번은 이제 소각 나왔으니까 소각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소각. 주식 이거 주식 소각은 감자였죠. 감자. 이때는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 이걸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을 줄일 건데 취득 원가가 액면 가액보다 작으니까 적은 돈을 써서 더 많은 액면 가액을 줄였으니까 감자 차익인데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색 맞추려고 하나씩 맞거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본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개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친절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기타 자본잉여금 안에 감자 차익이랑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그러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문구를 한 줄로 끊어주세요. 이 문구가 안 나올 수도 있구나. 뭐 그렇게까지 내면 오반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20번은 자본잉여금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걸 무상증자를 위해 무상증자 표시해놓고요. 무상증자를 표시해놓고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놓을게요.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서 일단 무상증자 하나 있고 이거랑 주식 배당은 진짜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상증자, 주식 배당. 그럼 주식 배당 아까 보셨죠? 주식 배당도 증자 중 하나죠. 주식 너한테 주니까 내 자본금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이름이 없지만 항상 증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공통점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은 어디 써놓으셨을 건데 자본은 불변, 자본금은 증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건 일단 정해진 겁니다. 이건 어디 적어놓으면 기억나시죠? 어제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일단. 근데 그냥 이거는 차이를 보여드린다면 그럼 도대체 왜 두 개를 나눠놨냐, 똑같은 거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재원이 달라요. 재원. 뭘로 자본금을 만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증자니까.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본잉여금으로 하는 거구나. 아마 다른 것도 되긴 될 텐데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자본잉여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하게 뭘 자본금으로 바꿨는지에 따라 이름을 정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잖아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뭐 그 무상증자도 기존 주주한테 주식 주는 건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자본잉여금도 뭐 정리가 됐는데 그럼 결론은 자본잉여금은 3개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정도. 이게 좀 지역적인 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15페이지에 자본 조정으로 가볼게요. 자본 조정은 확실히 좀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자본 조정은 방금 본 그 자본잉여금이랑 섞어서 좀 많이 내요. 둘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1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그 자본잉여금이랑 자본 조정은 짝꿍이 있거든요. 세 개를 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막대기로 그냥 이렇게 끄든지 해서. 그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조정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의 감자 차손.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세트로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정도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1번부터 보시면 21번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 뭐 뒤에 내용을 봐야겠죠. 땡땡땡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그림 그려드렸었는데 딱 그림 그리면 이걸로 끝나요. 자본거래가 있는데 기억나시죠?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다. 근데 자본 조정은 나머지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 보고 읽으면 그대로 해석이 돼요. 땡땡땡이란 자본 거래 전체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답은 자본 조정이죠.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좀 문구로 공부하면 어렵고 이렇게 좀 그림으로 최대한 연결시키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자본 조정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이 답이죠. 1번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아까 제가 OC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냥 둘 다 손실이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그게 그거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기 주식은 내가 투자를 받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남의 주식이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죠. 내 주식을 갖고 노는 거는 투자를 받는 거고 남의 주식으로 하는 건 돈을 버는 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21번에 그 동그라미 1번은 매도 가능 증권을 표시해 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는 자기 주식을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주식과 내 주식은 당연히 다르죠. 남의 주식은 자산이고 내 주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2번. 자본 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임시적 계정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가산도 있다는 거죠. 가산. 그래서 여기 그 차감, 가산 둘 다 표시하신 다음에 지금 가산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아까 뭐 주식 스톡옵션도 플러스긴 한데 그 표 위에 표 있죠. 위에 표에 자본 조정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 플러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시든지 그냥 한번 써두시든지 가산에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써두시든지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두셔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자본 조정을 차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산도 있다. 왜냐면 자본잉여금 3개 중에 아닌 가산도 자본 조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름 22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자본 조정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뭐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인 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일부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3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시가겠죠. 취득 원가 첫 번째, 평가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곧 장부 금액이 된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은 자본 조정이다. 세 번째는 차감이다. 자본 조정 중에서도 차감인 거죠. 잘 물어봅니다, 이것도. 그 다음은 24번.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따로 표시를 했고요. 자본 조정 쪽에서는 자기 주식을 따로 표시하라 이거죠. 중요하니까. 왜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 주식을 산 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름을 절대로 숨기지 말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25번입니다. 이거는 뭐 3개가 같은 말인데 25, 26, 27을 묶어두세요. 25, 26, 27을 묶어두시고 그러면
그러면 그 주인공들만 표시할게요. 25번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두 번째 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6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6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7번은 감자차 손. 감자차 손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주인공인데 그 설명이 뭐냐면요. 상계라는 말이 나와요. 상계. 얘네들 다 짝꿍 있잖아요. 플러스 쪽에. 그러니까 혹시 플러스 있으면 걔네부터 깎아 먹고 이쪽으로 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반대쪽을 깎아 먹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다 뉘앙스는 같으니까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잉여금이랑 자본 조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이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 한 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그럼 답이 아마 3번이겠죠? 그리고 밑에 답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냥 지식형 문제인 거죠.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고. 그 다음에 29번도 볼게요. 29번도 결국 금액은 들러리가 되는 거고 실제 내용은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자본 조정은 감자차손, 자기 주식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 위에 표를 볼 수 있으면 보고 푸는 건데 그냥 내 머릿속에 이 표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 자본 조정은 그렇고요. 이제 다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있네요. 이 부분은 뭐 별로 없으니까 여기 16페이지까지 해놓죠. 1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익거래죠. 손익거래 16페이지에 손익거래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해놨네요. OCI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30번부터 볼게요. 16번에 30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이다. 이게 중요한 문구죠. 미실현 손익이라고 이 부분 표시할게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미실현 손익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평가 손익이라고 한번 적어 놓을게요. 미실현 손익에 평가 손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즉 평가 손익은 가짜라는 소리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답을 보시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도 답이 좀 아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표는 자본 중에서 손익거래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31번이랑 답이 똑같으니까 31번에서 답을 끌어서 30번으로 하셔도 되고 30번을 31번으로 화살표로 하셔도 되고요. 굳이 뭐 위아래 적혀있는데 또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평가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라 부르고 얘는 가짜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부른다. 이런 느낌입니다. 31번도 똑같은 말이죠. 31번 자본 조정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거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6번으로 죄송합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 이번엔 이익잉여금. 이 부분은 제가 왜 뒤쪽으로 빼놨냐면 이 다음 주제가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랑 이익잉여금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연결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이익잉여금하고 바로 배당 하려고. 그럼 한번 32번부터 볼게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번 돈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뭐 맞는 말인데 그 법정 적립금에다가 이익준비금 하나 써두시면 좋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볼게요. 법정 적립금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익준비금이다. 그러니까 사실 법정 적립금이랑 임의적립금은 각각 간판 이름이에요. 법정 적립금 아래에는 이익준비금 딱 하나 있는 거고 임의적립금은 뭐 아까 사업 확장 중비금, 뭐 나중에 뭐 감채 기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사업을 확장하겠다, 부채를 갚겠다, 뭐 이름 지 마음대로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32번은 아주 일반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은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구해라. 그럼 방금 그 세 개 찾으시면 되죠. 32번은 문구로 말을 한 거고 33번은 그 이름 옆에 붙어있는 금액을 합치면 돼요. 그래서 답에 보시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딱 세 개만 있잖아요. 왜냐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내는 스타일이 있고 숫자랑 같이 붙여서 주는 스타일이 있네요. 이제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제가 그 처분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등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립, 배당, 그리고 뭐 결손금 보전 이렇게 세 개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냥 배당 등으로 말을 한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배당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개 표시하시면 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니까.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구체적인 이름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포함된 그룹 이름이 이익잉여금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계속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봐야 돼. 계속. 그 다음에 35번 이것만 보고 쉴게요. 자, 35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왔죠. 자,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마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자, 12월 31일이 기말 아닙니까? 그럼 이때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어렵진 않죠. 12월 31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럼 얘가 일단 본체가 되는데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31일에 이제 재무제표 만들기 시작하고 물론 다 돼 있겠지만 이때 감사 받고 주주총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뒤에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고 주주총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죠. 주주들끼리 배당을 얼마 합시다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예요. 12월 31일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12월 31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분하기 전이죠.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안 썼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해석 못해요. 절대. 주주총회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당연히 2월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 쓴 돈은 반영이 안 돼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50분 정도 쓰다가 나머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배당 이론이에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7페이지에 배당 36번부터 볼게요. 36번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맞지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익잉여금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7번 현금 배당 나왔습니다. 현금 배당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근데 이건 쉬워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당연히 자본을 때로 나눠주니까 자본이 줄면 자산도 줄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자본이 줄어든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써두시면은 주식 배당은 자본 크기 불변 이 정도 참고로 써주시면 돼요. 결론은 이제 물어보는 게 배당 쪽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그 현상 정도를 많이 물어보니까 주식 배당은 자본 불변
그리고 지금 제가 자본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자본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 주식 배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은 불변인데 자본금은 늘어나요. 그 다음은 38번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중간 배당 표시해 주시고요. 중간 배당. 그러니까 원래 배당은 1년 그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내년 초에. 근데 중간 배당은 그러니까 기간 중에 할 수 있어요. 회계 연도 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직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는데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되게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참고로 상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관련된 법인데 이름이 기업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뭐 그냥 1회에 한해서 정관으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이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원래는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네요. 39번.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39번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있대요. 현금 배당이랑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한대요.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의 최소 금액, 이걸 표시해 주세요. 이익 준비금의 최소 금액.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익 준비금 하면 현금 배당만 대상입니다. 현금 배당만 대상. 그래서 밑에 답을 보시면 현금 배당액의 10%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이익 준비금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그 39번 문제 두 번째 줄에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좀 지역적으로 나오면 이걸 관련된 걸 안 넣어놨나? 이건 따로 그냥 좀 적어 놓을게요. 그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 한도 해가지고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이건데 이게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예요. 그러니까 50%라고 하셔도 되고 원래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이익준비금을 쌓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 자본금이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의 2분의 1은 500만 원이죠. 그럼 이익준비금이 5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익준비금이 50만 원밖에 없죠. 그냥 계속 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이익준비금이 500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 써놓을까요? 이익준비금이 500이면 지금 잔액이 500이 있다면 그럼 지금 추가로 적립해야 될 금액은 0인 거죠. 이미 한도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못 내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50%까지 밖에 못 사는 거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한참 미달이니까 지금은 싸우라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10%를 두 번 곱한 이유는 현금 배당액 자체가 자본금의 10%라서 거기에 또 이익준비금은 최소 10%잖아요. 그래서 10%가 두 번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언급한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 이게 첫 번째 10%고 두 번째 10%는 최소 10%니까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뭐 그냥 뭐 지식형 문제죠. 이것도 이거 한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은 40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그냥 화살표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인데 자본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본에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줄고 얘는 늘겠죠. 아주 기본적인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식 배당도 증자기 때문이죠. 주식 배당에다가 증자라고 또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증자라고 써 있으니까 다 증자라고 알고 있는데 주식 배당도 결과적으로 증자잖아요. 주식 배당금이 그러니까 주식이 발행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맞는 말이고. 이제 41번으로 가보시면 자, 주식 배당 후에는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주식을 줬으니까 늘어났겠죠.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42번은 문제를 통으로 하나 넣어놨네요. 이렇게 자본은 한 주제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래요. 42번은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 1번부터 볼게요. 자,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여기서 한번 끊어 놓을게요. 주식 발행 회사 입장을 왼쪽에 말했고, 왜냐면 오른쪽은 주주 입장을 말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배당은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없죠. 그러니까 순자산 변동이 없다는 말은 자본 변동이 없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 옆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여기다가 회계 처리 안 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주식수 단가만 조정한다. 이 말이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따로 알고 있는다 이 소리예요. 옛날에는 뭐 비만 기록한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2번 배당 결의 일이죠. 결의만 표시할게요. 이번에 결의. 자, 결의일에는 현금 배당을 하든 주식 배당을 하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는 말이에요. 얘는 배당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액면가액은 회사 만들 때 정해놓고 안 바뀌어요. 액면가액이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안 되죠. 액면가액은 그냥 옆에 불변이라고 참고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 정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하나 했다고 바뀌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법으로 정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증자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본금이 증가한다. 증가.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증자가 맞다. 증자 중에 하나가 주식 배당.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은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3번.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말 문제로. 분개는 안 내는데 말로 내야 어렵거든요. 자, 43번. 주식 배당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 1번.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죠? 증자니까. 2번.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우리가 번 돈을 뺏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랑 가가 있는데 나에서 가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나에서 가로 화살표를 하시면 딱 들어맞죠. 이익잉여금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게 주식 배당이니까. 그럼 가 나는 세트로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다 자본잉여금이 감소한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라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발행했으니까 늘어나겠죠. 발행한 만큼. 그 다음은 44번으로 가볼게요. 4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두 개 각각 표시할까요? 그 답에다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에다. 밑에 화살표에다가 주식 배당, 무상증자. 자, 두 개는 세트로 묶어서 잘 나온다고 했죠. 이유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순자산 밑에다가 자본 이렇게 쓸게요. 순자산 금액과 자본 금액은 같거든요. 자본은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은 불변이다 말이죠. 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죠. 증자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식 배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해서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 두 개 표시하면 되겠죠.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이게 주식 배당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배당 잘 안 내죠. 너무 쉬우니까. 주식 배당을 내야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46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한, 이건 살짝 지역적인데 무상주 표시하시고 발행금액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46번은 좀 너무 지역적인 거예요. 있으니까 넣긴 했는데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번에는 8번에 기말자본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쪽에서만 나온 문제인데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문제는 그 47번의 실제 문제가 두 번째 줄에 기말자본금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국 기말자본금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본금 공식을 알고 있죠. 그 제목 옆에다가 한 번 더 써놓을게요. 제목 옆에다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렇게 써볼까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금액. 제목 옆에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대로 계속 찾을게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러면 이 말은 기말 자본금을 물어본다는 소리는 기말의 발행 주식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엄청 쉽거든요. 그럼 47번의 기말 발행 주식수를 찾아볼게요. 자, 47번은 1월 1일에 만주가 있었죠. 1월 1일에 만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죠. 돈 받고 주식 팔았다. 그러면 기말에 12,000주 있는 거죠. 만주가 있었는데 2,000주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답이 12,000주 곱하기 5,000원. 이 답보다는 그냥 하나 따로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0 더하기 2,000 곱하기 5,000.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6천만 원이 나와요. 엄청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월 1일에 유상증자가 포인트인데 이때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안 바뀌지만 6,000원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자본금은 액면금액만 드니까 6,000원에 판 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7번이랑 대응이 될 수 있게 48번 문제도 넣었거든요. 48번도 보시면, 자, 48번도 기말자본금 물어보는데 1월 1일에, 그러니까 전기말은 단기초랑 똑같습니다. 그 48번 문제에 첫 번째 줄에 전기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말은 작년 12월 31일인데 그 밤 12시 되면 1월 1일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기말은 단기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말 단기초. 그러니까 47번은 1월 1일이라고 말했는데 48번은 그냥 전기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얘도 뭐 공식, 얘는 답이 잘 돼 있네요. 12,000주 더하기 2,000주. 기중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으니까. 그리고 액면금액은 5,000원.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왜 일부러 48번 넣었냐면 48번은 유상증자할 때 4,000원에 팔았거든요. 싸게 팔았죠. 하지만 액면금액만큼 늘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47번에는 6,000원, 48번에는 4,000원 이렇게 표시하셔서 47, 48을 비교하시면 돼요. 발행금액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액면금액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발행금액 상관없습니다. 자본금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액면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9, 50 이거는 좀 비슷한 문제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이제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그 조금 다른데 47, 48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죠. 그것도 잘 보이게 좀 표시해 두세요.
47, 48은 각각 자본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49번은 기말 자본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49는 자본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이 더 큰 개념이죠. 자본금은 그 자본 5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49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본을 구하라는 소리겠죠. 지금 기말 자본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또 얘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덩어리가 2개 있죠. 49번 문제는 왼쪽에 기초도 있고 기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기말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기초라는 글자 옆으로 기말한테 화살표를 쏴주세요. 그럼 얘는 2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기초 자본을 따로 구하고 기말 자본을 따로 구해라 이 말인데, 기초 자본은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은 40이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문제는 자본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기초 자본에서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을 일단 구해놓고 베이스로 삼고 오른쪽으로 딱 가면 추가 출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익 배당액이 있고 총수익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당기 순이익을 한번 보시면 총수익 110만 원에서 총 비용 90을 빼면 이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금액을 더하라는 거겠죠. 20만 원을 더해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번 돈인데 그리고 나서 그 배당한 거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20만 원은 벌어들인 돈이고 배당은 쓴 돈이잖아요. 20은 벌었고 5만 원은 배당으로 썼고, 그러면 처음에 4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은 플러스 5만 원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6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단기 중 추가 출자는 왜 고려를 안 하냐면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이 전체 상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 40만 원에서 65만 원이 됐잖아요. 그 안에 이 그 단기 중 추가 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렵나? 회계 1급 치고 좀 어렵긴 하네요. 뭐 이런 문제는 굳이 뭐 풀진 않으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 다음에 50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역으로 기말 자산을 추적하는데 방법은 뭐 같으니까 49번이랑 50번을 묶어두시고 이런 문제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47, 48은 너무 쉬우니까 꼭 푸셔야 되는 거고 49, 50은 그냥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날 시간에 따라 뭐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으로 가볼게요. 51번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자본금이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뭐 보통주 있고 이렇게 한데 뭐 이런 문제들도 형식적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별로 뭐 이렇게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후순위로 좀 빼두시면 됩니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래되기도 했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19페이지입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이걸 실제로 많이 물어보고 조금 어렵거든요. 한번 좀 훑어볼게요. 52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자본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본의 영향과 자본금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본을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만큼 자본을 늘리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현금 배당은 자산을 줄입니다. 자산을 줄이니까 자본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3번 답이 나왔네요. 주식 배당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본 불변. 자본금은 느는데 자본은 불변이죠. 그 다음에 4번의 유상증자는 돈 받고 주식을 파는 거니까 자산과 자본이 같이 늘어납니다. 뭐 해석도 잘 달려있네요. 이 정도는 쉬운 문제니까 꼭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자본 총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주 나오는 걸 바로 비교하면 되겠죠? 1번의 유상증자 또 나왔고요. 자산이 늘어나니까 자본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2번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지금 현금이 나가진 않지만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도 자본의 변동에 영향을 주죠. 2번은 부채가 늘어납니다.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죠. 그 다음에 3번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다. 이게 감자인데 이건 그냥 혹시 가능하시면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감자는 자본 불변입니다. 감자는 그냥 써놓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답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몰라도 답은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면 좋은 거죠. 감자는 자본 불변이다. 그럼 자본 불변 시리즈가 2개가 나왔죠. 나온 김에 뭐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본 불변, 주식 배당, 무상증자. 얘 둘은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왔죠. 감자. 감자 차익이 나든 감자 차손이 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얘는 차대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앞에 2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52번, 53번도 꽤 겹치는 걸 알 수 있죠. 어차피 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54번으로 가볼게요. 54번.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주식 한 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10,000원은 자본금이 늘 거고 12,000원은 자본이 늘 거예요. 여기다 그냥 문제에다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액면 금액 10,000원에다가 자본금 증가. 액면 금액 10,000원에다 자본금 증가. 12,000원의 발행 여기다가 자본 증가. 왜냐면 자본금은 자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2,0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맞는 게 3번이 맞는 겁니다. 3번이 맞죠? 3번에 자본금이 10,000원 증가한다.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고쳐보면은 자산은 12,000원이 늘어요. 12,000원 받았으니까 1번은 자산 총액은 12,000원이고 그다음 2번에 자본 총액도 12,000원이죠. 자산이 12,000원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이 세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당기순이익은 주식을 발행할 때 늘어나진 않죠. 당기순이익은 번 돈이니까. 투자를 받을 때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생기진 않아요.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1번은 자산이 줄고 자산이 늘어요. 일단 확인해 놓고 이제 다음 문제도 보시면 2번 보통주 만주를 주당 11,000원에 증자했다. 이건 뭐 당연히 자본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했다. 이거는 비용인데 이제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들겠죠.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차량을 매각했다. 1,5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싸게 팔았으니까 500만원 비용이 나올 거고 그만큼 자산이 준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방향이 같은 거죠.
3번과 4번은 둘 다 비용이 발생해서 자본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뭐 자본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때 액면가액은 5,000원이 늘고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11,100원인데 뭐 자본이 늘어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만 자본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산이 늘고 자산이 줄기만 하니까 55번은 1번이 답이고요. 이제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둥계랑 바로바로 같이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의 1번은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50만원에 신규 발행했다. 뭐 금액은 중요하진 않고 밑에 둥계 보시면 자본이 늘고 자산이 늘었다.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 현금 배당 100만원을 결의하면 자본을 줄이고 부채만 올려놓고 끝내죠. 어쨌든 자본은 줄었으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 다음에 3번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3번이 답인데 사실 55번의 1번이랑 56번의 3번은 똑같아요. 그냥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의 1번이랑 56번의 3번은 똑같아요. 이유는 자산 감소, 자산 증가. 그러니까 자본은 안 나오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돼요. 그 다음 56번의 4번은 상여금을 뒀다. 비용 처리니까 자본이 줄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 부분도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이건 뭐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우선순위에서는 좀 제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 것만도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반복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10분 정도 쉬고 이제 다음 자료도 드리겠습니다.